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새로운 소식으로 행복을 전해드리는 이도환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리플에 대해서 가격이 오름세로 출발하면서 현물 ETF 승인에 대한 전망과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어제 미국 나스닥이 완전히 무너졌죠. 그 말은 뭐다? 폭락 현상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따라서 이렇게 화면을 보시면은 뉴욕 증시가 어제 와르르 급락을 하면서 M7, 즉 우량한 대기업들 그리고 애플을 비롯해서 마이크로소프트와 엔비디아 등등 거품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다? 고평가다. 지금 너무 많이 올라가서 이제는 하락할 일밖에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즉 이렇게 거품 붕괴가 되면은 여기에서 어제 애플이 무려 5%까지 하락을 하다가 종가는 3.5%로 마이너스죠. 마감을 했습니다. 애플이 3.5% 마이너스를 했다는 것은 바로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요, 마이너스 7% 넘게 폭락으로 종가가 마무리됐다는 것과 동일합니다. 즉 애플은 시가총액이 1000조가 넘기 때문에요, 애플이 마이너스 1%만 흔들려도 다른 종목들은 2%에서 3% 넘게 폭락을 하고요, 3%가 넘게 폭락을 했다는 거, 장중에는 마이너스 5%까지 폭락을 했었습니다. 그 말은 지금 거품 신호, 고점이 형성됐고 이미 나스닥도 뭐다? 쌍봉을 찍었죠. 고점을 2번씩이나 형성을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하락에 대한 쇼크, 즉 거품 붕괴 현상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거를 이전에도 무려 5년 전 그리고 7년 전에도 경험했었던 현상인데, 예전에는 나스닥이 이렇게 고공행진을 하더라도 조정을 조금씩 받고 계속 이렇게 우상향을 했었더라면 지금은 너무 고점에서 조정을 받지도 않고 올라가고 있다. 그 말은 뭐다? 건강한 조정이 없으면 뒤에는 항상 엄청 큰 폭락 현상이 찾아왔고, 또 하나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항상 오해하고 있는 게 금리 인하가 되면 증시가 폭등을 한다, 이런 식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제가 지금 시장에 10년 정도의 경험을 한 바로서는 항상 뭐다? 금리가 인하됐을 때는 처음에 미증시가 폭락을 했고 다른 안전 자산들도 폭락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금리 인하라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좋은 현상이에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안정화가 되고 재차 다시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기야 하겠지만, 초반에 금리 인하를 하고 나서 초반에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항상 폭락이 나왔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위험 자산이 항상 상승을 했었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과 국채금리가 대란이죠. 그만큼 M7, 즉 애플을 비롯해서 대형주들이 폭락을 하고 있고, 폭락 현상은 당연하게도 거품이 붕괴되고 있는 겁니다. 너무 고평가다. 그리고 고평가 상태에서 이제 금리 인하까지 오면은, 금리 인하 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초반에 증시가 폭락을 한다 그랬죠. 여러분들 영상 보시면서 다른 사람들이 금리 인하면 뭐 증시가 올라갑니다, 폭등합니다, 이런 사람들 전부 다 사기꾼들이에요. 경험을 자기가 해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금리가 인하했을 때는 오히려 증시가 너무나 안 좋았었어요. 이거는 어르신들 최소한 증시에서 4년 이상 투자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금리 인하할 때마다 증시는 더 안 좋았다. 그런데 오히려 요즘 세대들이 금리 인하면 좋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작년에 전쟁이 있었잖아요. 계속 금리 인상을 하다가 금리 인하가 나오거나 금리 동결이 나왔을 때는 어땠다? 미증시가 좋았었죠. 그건 왜 그러냐? 단기적인 금리 동결이나 단기적인 금리 베이비 스텝인 0.25의 금리 인하, 이런 식으로 갔기 때문에 증시가 좋았던 거지, 실질적으로 연준에서 완전한 금리 인하 스텝을 밟을 때는 무조건 증시 폭락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 주의해야 되고, 이렇게 된다면은 뭐다? 비트코인과 국채금리가 다시 대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점, 항상 역사는 반복됐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애플뿐이 아닙니다. 애플을 비롯해서 M7, 즉 대기업들의, 우리나라로 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뭐 LG에너지솔루션 이런 것처럼 2차전지도 지금 폭락하고 있잖아요. 그 말은 뭐다? 미증시가 받쳐줬기 때문에 올라간 거지, 이 산업 자체가 당연히 좋겠죠. 전망은 좋지만 고평가라는 거는 항상 알고 계셔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기업의 밸류에이션보다 고평가가 돼 있다는 점. 그리고 이걸 반대로 말하면 비트코인이 지금 2억 가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다? 반대로 숏, 하락에 베팅할 수 있는 많은 기관 투자자들은 이제부터
이때부터 증시에 하락 베팅을 할 수도 있다라는 말이겠죠. 그런데 반대로 자 어떻게 돼요? 비트코인, 암호화폐 시장은 6천만 원대를 견고하게 지켜주면서 특히나 미국 운용사 측에서도 비트코인 ETF에 대해서 수수료에 대한 설정의 속도를 높이고 있다. 이 말은 뭐다? ETF가 곧 출시가 되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는 기관 투자자와 미국 운용사들 즉 자사운용사들이 비트코인 시장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 맞습니다. 의무적으로 매수를 해야 되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 말은 뭐다?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애플,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자 이러한 것들 보면은 기업이 좋아서 기관 투자자들이 계속 매수를 할까요? 아닙니다. 이들은 의무적으로 매수와 매도를 해야 되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하락을 하든 폭락을 해도 매수를 해야 될 때는 계속 매수만 해야 되고 매도를 해야 될 때는 계속 매도만 해야 되는 기관 투자자와 자사운용사의 의무적인 매수세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비트코인이 ETF가 출시되면 뭐다? 처음에 패시브 자금, 기관 투자자의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면서 의무적인 매수세가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그러한 스탠스가 뭐다? 이제 비트코인 ETF에 대해서 수수료만 설정을 하면 끝나는 부분이고 6천만 원대를 지금도 견고하게 지켜주고 있는데 ETF가 승인이 됐을 때는 모든 자사운용사 즉 기관 투자자 측에서 엄청난 패시브 자금이 들어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소 3개월에서 6개월은 의무적인 매수세가 계속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비트코인을 포함해서 암호화폐 시장 전체가 전부 다 우상향을 할 수밖에 없고 여기에 따라서 나스닥이 3월달까지 제가 항상 말했잖아요. 작년 12월달부터 3월달까지는 뭐다? 상장 폐지 시즌이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이 상장 폐지 시즌에는 원래 매년마다 좋지가 못했어요. 그리고 항상 12월달부터 3월달까지는 뭐다? 세금 탈세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한 해이기 때문에 막빠진 3월달까지는 암호화폐 시장으로 모든 수급이 쏠릴 수밖에 없고 항상 그래 왔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상장 폐지 시즌에는 모든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이나 혹은 부동산 시장에 투자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묶인 자금들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항상 들어왔었는데 이번 연도마저도 계속해서 비트코인이 6천만 원대를 지켜주는 거는 누군가는 이 가격대에서 강력하게 지지를 해주고 있다는 거고 그게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 리플 또한 800원대 라인을 누군가 강력하게 지켜주고 있다는 거죠. 이 말은 뭐다? 의무적으로 돈을 쓰면서 주가가 하락을 할 때마다 누군가는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다. 비트코인도 원래 5,600만원에서 5,700만원 선을 계속 지지를 해주다가 돌파를 하고 6천만 원대로 안착을 한 것처럼 리플 또한 지금 견고하게 박스권을 지켜주는 이유는 뭐예요? 결국에는 이 매물대 라인을 하락할 생각은 없다는 겁니다. 즉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려고 하면 누군가 계속 밑에서 받아내니까 매도하는 물량을 전부 다 매수로 받아내기 때문에 그 자리가 지켜지는 거고 지켜지는 것보다 의무적으로 누군가는 주가를 돌파시키려는 의도가 있다는 거죠. 비트코인이 그랬잖아요. 5,600만원 선까지 막 깨질 것처럼 하락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5,600만원, 700만원대 라인선에서 박스권을 그리다가 결국에는 뭐다? 돌파를 하고 6천만원대로 안착을 했다. 그 말은 뭐다? 우리 또한 리플이 800원대를 빠지지 않는다는 거는 900원대를 넘어서서 1000원대까지 돌파를 하려고 하는 거고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가격을 지켜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화면을 보시면은 요 밑에 우리 XRP 리플이 뛰어난 성과를 인정받으면서 올해 상승 모멘텀이 계속 전망이 지속되고 있다고요. 그러면서 일본 최대 금융기관 중 하나인 SBI는 리플과 즉 XRP와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고 있으면서 이 지난해 조인트 벤처를 설립을 했죠. 그러면서 발표까지 했는데 이 말은 뭐냐? 지금 이게 일본의 최대 금융기관의 SBI뿐만이 아니라 요 밑에를 보시면은 일본에 이어서 이 동남아시아에서도 XRP 활용도가 현저하게 높으면서 지금 동남아시아, 일본 그리고 미국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중요한 발걸음이 지속되고 있고 여기에 특히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인 SEC가 이번 달에 비트코인 ETF 선물 상장 지수펀드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죠. 근데 제가 아까 위에서 처음에 말을 했죠. 승인이 되면 ETF가 승인이 됐을 때는 뭐가 찾아온다? 패시브 자금이 엄청나게 들어온다. 왜? 그게 바로 기관 투자자의 의무니까. 이게 의무예요, 여러분들. 모르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한 마찬가지로 그렇게 의무적으로 패시브 자금이 들어왔을 때는 항상
사실상 주식시장에 있던 모든 자금들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옮겨오게 되어져 있어요, 초반에. 그래서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동안은 수급이 엄청나게 좋습니다. 주식을 해보신 분들이라면은 의무적인 매수세와 매도세, 기관 투자자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걸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또한 ETF 상장 지수펀드가 승인이 될 경우에는 기관 투자자들의 참여 확대가 증가될 것이라고 여기 보이시죠? 이게 뭐다? 의무적인 패시브 자금이 들어올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랬을 때는 항상 이 부동산 시장부터 시작을 해서 주식 시장까지 좋지 못했던 적이 엄청나게 많았고, 반대로 지금 비트코인이 뭐예요? 원래 위험 자산이었잖아요. 그런데 ETF가 승인이 된다면은 이제 제도권으로 편입이 되면서 안전 자산으로 바뀌는 거죠. 그런데 안전 자산으로 바뀐다 한들 뭐다? 나스닥이 급락을 하고 애플의 쇼크가 지금 찾아왔다는 것은, 그리고 반대로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를 비롯해서 비트코인마저 6천만 원대가 지켜지고 있다? 이 말은 우리가 작년과 재작년에 겪었던 전쟁 시기의 디커플링 현상, 즉 수급들이 암호화폐 자산시장으로 쏠림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다? 암호화폐 시장에 호재가 너무나 많이 존재를 한다. 그래서 2024년도에는 암호화폐의 호재와 특히나 전망을 봐야 되는데 전망이 너무나 좋습니다. 오히려 안 좋았을 때는 2023년도 최악의 악재 시장, 안 좋은 소식이 많았던 한 해였죠. 그러한 악재를 전부 다 재료 소멸로 버텨냈고, 이제는 호황기, 특히나 비트코인의 반감기를 앞두고 이러한 디커플링 현상이 이제 찾아올 것이라는 전망은 엄청나게 좋은 현상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을지 모르겠지만, 자, 국내 가상화폐 코인 하루 거래 규모가 거진 10조에 가까웁니다. 9조가 돼요. 자, 9조가 넘어간다는 것은 여러분들 아셔야 되지만 결코 절대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하루 거래 규모가 9조에서 10조가 터지고 있다는 것은 물론 개인 투자자들도 포함이 되어져 있을 수가 있겠지만, 그거보다 큰 손들이 계속 유입이 되고 있다. 어디서 유입되겠습니까? 부동산 시장과 주식 시장에서 사이클의 법칙, 즉 지금은 암호화폐의 디커플 현상이 찾아온다는 걸 알고, 해칭이라고 하죠, 우리가 일명. 포지션을 옮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업비트에만 무려 5조가 넘게 터지고 있고, 빗썸도 무려 3조가 넘게 터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불과 한두 달 전에 비해서 거래 대금이 500%가 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만큼 연말이 될수록, 신년이 될수록, 그리고 지금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는 점점 더 거래세가 증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겠죠.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 리플, XRP 또한 마찬가지로 ETF에 대한 승인 전망이 나올 때 어떻게 된다? 모든 암호화폐가 상승 출발을 시작을 할 거고, 거기에 따라서 XRP에 대한 호재와 재료를 공개를 하겠죠. 또한 지금 이렇게 밑에를 보시면은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최대 금융기관들의 엄청난 수급이 동반돼서 지금 얘네들이 XRP와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고 있다는 것은 조만간 재료를 무언가 터뜨린다는 것이고, 그것 또한 마찬가지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인 SEC와의 소송의 최종 판결에 XRP가 승리를 한다면 또한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래 추세라는 게 좋을 때 호재의 소식들이 엄청나게 찾아오고, 안 좋을 때는 반드시 악재의 소식이 따라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 XRP는 뭐예요? 앞으로 좋은 소식이 찾아올 날들이 엄청나게 많이 존재하고, 특히나 좋은 소식이 또 하나가 나왔죠. 자, 이렇게 화면을 보시면은 이 미국 기관 자체에서 관리 감독을 진행하는 크립토 해당 공식 사이트에서 우리 XRP, 리플에 대한 좋은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마찬가지로 앞으로 1월 달에 대한 플랜 일정들이 공개가 돼서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왜냐면 호재 발표를 앞두고 있는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따라서 지금 미국 현지에서, 그리고 기관 투자자를 포함해서 미국 정부, 그리고 해당 코인 기업의 CEO들이나 임원진들이나 경영진들 혹은 관계자들이 실시간으로 공시를 올려주는 아주 안전한 공시 사이트죠. 이 해당 공시 사이트가 미국 현지에서 계속 실시간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영어로 공시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영어를 모르시는 분들은 이렇게 간단하게 오른쪽 마우스 클릭 버튼 누르셔서 여기 한국어 번역 기능을 클릭 버튼 누르시면 자동적으로 한국어로 번역이 되고요. 자, 화면을 보시면은 오늘날에 암호화폐 시장이 상승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해서 탑10 알트코인 명단이 나오는데, 자, 이 중에서 첫 번째는 지금 업비트 기준으로 가장 많이 상승하고 있는 세타퓨엘의 26% 넘게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상승에 대한 이유, 그리고 두 번째는 어제 50% 넘게 폭등을 한 코인이 있었죠. 바로 리스크라는 코인인데, 리스크라는 코인이 어제 플러스 50% 넘게 폭등을 했다가 결국에는 종가는 14%인가 정도로 마감을 했지만, 이게 한번 폭등을 하기 시작하면은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상승 추세를 이어서 간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거고, 여기에 리스크뿐이 아니라
아스타도 마찬가지고요. 신규 상장주들이 뭐다? 계속 꿈틀꿈틀대고 있죠. 그리고 세이라는 코인도 오늘날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코인들이 왜 상승을 하는지 지금 이 해당 메인 공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무려 15분 전에 나온 공시고 여기에 지금 우리 XRP 리플이 포함되어져 있는데 앞으로 리플이 1월달에 어떠한 이유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그 상승에 대한 이유를 포함해서 재료에 대한 설명도 나옵니다. 즉 1월달에 대한 플랜 일정이 공개된 공시겠죠. 따라서 여러분들 지금 15분 전에 나온 공시를 무조건 확인을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 아셔야겠지만 이번 연도부터는 이제 암호화폐 시장이 세금이 의무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개정법이 이제 조만간 나올 것인데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 지금 쓰고 계시는 바이낸스 해외 거래소부터 업비트 비썸, 국내 거래소 등등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모든 거래소에 추적이 됩니다. 그래서 세금 도입이 돼요. 자, 세금 도입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세금법이 20%인가 25%인가 그렇거든요. 20%인가 25% 둘 중 하나일 겁니다. 그러면 암호화폐 시장에도 이제 세금을 내면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미증시도 세금을 23%인가 낼 거예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주식시장도 5천만 원 수익 이상부터는 원래 세금을 내야 됐지만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 세금 폐지 법안을 냈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이낸스나 업비트가 세금을 내야 된다 하더라도 암호화폐 자산시장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다? 바로 탈세. 세금 법안이 도입이 된다는 거지만 당장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의무로 변경이 된다고 해도 최소한 6개월에서 2년은 걸립니다. 세금 법안이 통과가 되는 데까지요. 그럼 통과가 된다고 했을 때는 그때 또 뭐다? 개정 법안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앞으로 최소 1년에서 2년 동안은 암호화폐로 수급이 더 찾아올 수가 있기에 하겠지만 세금 법안에 대해서 의무로 바뀐다는 것을 모르는 개인 투자자 홀더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암호화폐 시장이 세금 도입이 될지 의무적으로는 어떻게 바뀔 것인지 특히나 바이낸스나 업비트를 비롯해서 거래소 추적 그리고 거래소에서 어떻게 세금을 매길 것인지는 지금 이 8시간 전에 나온 실시간 공시를 무조건 보셔야 됩니다. 한 번쯤은 보세요. 왜냐? 어차피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1년이 됐던 2년이 됐던 그 뒤에 세금이 의무화로 된다고 해도 우리는 미리 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공시 또한 무조건 보셔야 되고 자 이러한 소식이 나오다 보니까 뭐다? 비트코인을 죽일 수는 없다. 낙관적인 전망이 계속해서 나오는 이유가 44분 전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해당 공시 사이트의 최고의 장점이 있어요. 바로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코인들 홀딩하고 있는 코인들이 하락을 하고 있을 때 상승을 하고 있을 때 오늘날에 최고로 상승하고 있는 아까 말했죠 세타퓨엘이나 블러라든가 셀로라든가 스레스홀드라든가 혹은 어제 가장 많이 상승했었던 리스크라든가 아스타라는 코인들이 상승을 했다가 왜 하락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이유와 사유가 궁금하잖아요. 왜 상승하고 왜 하락을 하는 거야? 거기에 따른 공시 내용도 이렇게 실시간으로 나온 곳이 있습니다. 여기 소식 버튼 들어가셔서 비트코인과 알트코인란이 있는데 비트코인은 비트코인 캐시골드 SV 그 밖에 모든 알트코인 바이낸스 거래소를 포함해서 해외 거래소부터 국내 업비트나 비썸 코인원까지 모든 거래소에 상장되어져 있는 알트코인들에 대해서 상승과 하락하고 있는 이유가 실시간으로 나오고 있고 특히나 세타퓨엘이나 솔라나나 세이라는 코인이나 아스타를 포함해서 리스크까지 어제 상승을 했다가 오늘 지금 반대로 왜 하락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조정에 대한 이유까지 전부 다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여기 보도자료 들어가시면 기관 투자자의 투자 보고서나 리포트 보고서도 나오고요. 공시하다를 들어가시면은 해당 기업의 CEO들이나 임원진들 혹은 경영진들이나 관계자들의 실시간 공시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미국 현지에서 실시간으로 나오는 코인 공시 내용들을 전부 다 실시간으로 접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투자를 하고 계신 비트코인이다, 비트코인 SV다, 리스크다, 아스타다 혹은 솔라나다, 세이다 이러한 코인들 우리 리플마저들도 실시간으로 많은 공시들을 보실 수가 있으니까 이러한 전망을 좀 확인하시면서 혹시라도 이 해당 공시 사이트를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나 제 영상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은 영상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연락처인 010-7705-6059 제 개인 연락처로 간단하게 그냥 숫자 1번 기재주셔서 문자를 보내시면은 제가 문자 답장으로 이렇게 한 분 한 분 해당 공시 사이트 링크에 대해서 바로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와중에 혹은 영상이 끝났을 때 문자 답장으로 발송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문자 답장으로 공시 사이트 링크 받으셨을 때 그냥 클릭 버튼 한 번만 누르시고 들어가시면은 자동적으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고 계시는 암호화폐 코인 공시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또한 마찬가지로 제 영상을 새벽이나 혹은 다음날 다다음날 뒤늦게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자 이렇게 화면을 보시면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이 모여져 있는 카카오톡 단체 톡방 소통방이 존재를 합니다. 이 소통방에 들어오시면은 상단에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라고 해서 공지를 제가 올려놨어요. 여기 오른쪽 화살표 모양을 이렇게 클릭 버튼 누르시면은 지금
지금 보고 계시는 이 공시 사이트를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 도움이 되는 안전한 공시 사이트 총 5곳을 제가 기재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들어오시자마자 이 카테고리 상단을 클릭 버튼 누르신 다음에 공시 사이트 링크 전부 다 저장해 놓으시고 여러분들 투자를 하실 때 실시간으로 미국 현지에서 많은 공시들이 나오는 해당 공시 사이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이렇게 도움을 받으시면서 항상 뭐다? 정보, 세력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주가를 올리는 데 있어서는 정보가 필수고, 그러한 정보와 소식들은 한국 국내보다 해외에서 먼저 발빠르게 나오기 때문에 그러한 소식들과 정보들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항상 수익을 보고 계신다는 점, 그래서 항상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정보에 대해서 항상 무료로 많은 도움을 드리고 있고, 이러한 도움과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보에 대해서 수익을 보셨을 때 여러분들은 제 영상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만 누르시면은 저는 이걸로 만족한다라는 점, 구독과 좋아요는 절대로 돈이 들어가지 않죠. 저 또한 여러분들한테 항상 무료로 정보를 공유해드리는 것만큼 여러분들은 많은 정보로 인해서 수익을 보실 수도 있고, 반대로 내가 스윙 투자를 한다, 파동을 먹는 파동 매매, 즉 끌어가는 매매라고 하죠. 회사원들이나 자영업자분들이 안전하게 투자를 하기 위해서 스윙 투자를 많이 하시는데, 그러신 분들 또한 정보가 생명이고 언제 어떠한 일정이 나올지 플랜에 대해서 가장 우리가 공격적으로 좀 째려봐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일정들이 전부 다 나와요. 그래서 해당 공시 사이트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저희 소통방에 초대가 되지 않으신 분들은 영상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연락처인 010 7705-6059 제 개인 연락처 기재를 해놨으니까 이쪽으로 간단하게 그냥 숫자 1번 기재해 주셔서 문자를 보내주신다면 제가 문자 답장으로 지금 이렇게 단체 톡방에 대한 초대 링크도 같이 함께 발송해 드릴게요. 그래서 문자 답장으로 초대 링크 받으셨을 때 그냥 클릭 버튼 한 번만 누르시면 자동적으로 입장이 가능하시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이 하나가 있어요. 바로 뭐다? 검색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제가 항상 해당 공시 사이트에서 검색을 잘 하셔야 키워드에 대해서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여기 상단에 돋보기 모양이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 버튼 누르시면은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코인들을 전부 다 검색을 하실 수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이다, 아니면 뭐 이더리움이다, 뭐 이더리움 클래식이다, 하물며 우리 리플이다, 혹은 리플과 SEC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소송에 대한 판결 일정과 언제 몇 월에 어떠한 재판의 소식이 나올지 일정들, 플랜들 전부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리플뿐만이 아니라 뭐 스택스다, 혹은 지금 많이 가장 상승하고 있는 뭐 세타필이나 리스크나 아스타라든가 혹은 세이코인 등등, 혹은 6천만 원대를 지켜주는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이렇게 비트코인 상승 혹은 비트코인에 대한 실시간 공시라고 검색을 하시고 클릭 버튼 누르시고 여기 돋보기 모양 검색 버튼을 누르시면은 차례대로 맨 처음부터 계속해서 실시간 공시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한글로 검색하시는 것보다 영어로 검색하시는 게 더욱더 낫다. 뭐 예를 들어서 XRP라고 검색했을 때 리포트가 나오는 것처럼 특정적인 키워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키워드를 무조건 알고 검색을 하셔야 정보에 대해서 더욱더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이 키워드에 대한 중요성과 영어로 어떻게 검색을 해야 되는지 방법들을 다 알려드리죠. 특히나 또한 마찬가지로 이런 검색 링크도 이렇게 보시면은 상단의 카테고리에 제가 전부 다 기재를 해놨습니다. 공시 사이트 총 5곳과 어떻게 검색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영어 검색 키워드를 전부 다 기재를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소통방 들어오시자마자 무조건 카테고리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점. 정보가 있어도요, 그 정보를 실제로 누가 먼저 아느냐, 아냐 모르냐의 차이가 엄청나게 크고요. 두 번째는 안다고 했을 때는 실시간으로 계속 나오는 정보들에 대해서 그게 확실한 공시인지 혹은 어떻게 키워드를 검색을 했을 때 보다 발빠르게 많은 정보들에 대해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지는 여러분들의 키워드를 검색해서 아마 공시를 보신 분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수익을 보고 계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 또한 키워드에 대한 부분뿐이 아니라 아침이든 점심이든 저녁이든 새벽이든 실시간으로 이렇게 미국 현지에서 나오는 실시간 소식들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데,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코인들에 대해서 알트코인들에 대해서도 해당이 되고, 비트코인과 뭐 비트코인 SV, 뭐 캐시 골드 다양하게 실시간으로 많은 공시들이 나오니까요. 그 공시 또한 기관 투자자의 리포트 보고서라든가 혹은 투자 운용사에서 실시간으로 코인 전망에 대한 공시들이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특히나 이 전망에 대해서는 무조건 알고 넘어가셔야 된다는 점. 그래서 상단 카테고리 무조건 확인하셔서
키워드에 대한 부분도 많은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부터는 미증시가 폭락을 할 것이고 M7이 거품이 붕괴됐다는 신호는 바로 뭐예요? 드디어 나스닥의 거품이 빠지기 시작을 한다. 근데 거품이 빠지더라도 한 번에 여러분들이 아는 빅쇼트가 나오진 않을 거예요. 폭락이 나오진 않고 오히려 야금야금 내려가는 스탠스. 이거 뭔지 아시죠? 계속 위아래로 흔들면서 내려갈 겁니다. 이게 바로 뭐다? 개인들이 어쩔 수 없이 손절을 할 수밖에 없는 가두리 양식이라고 하죠. 상승과 하락보다 더욱더 지옥 같은 거는 뭐다? 박스권 시장. 그리고 박스권 시장에서 중간에 원웨이로 방향성을 하나 틀고 그 방향성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하락이다. 그럼 원웨이 하락이 한번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원웨이 때 대부분 청산이 많이 돼요. 왜? 사람은 반대로 투자하려는 심리가 있기 때문에 항상 원웨이장에서는 시장을 따라가야 된다. 왜? 시장을 절대적으로 이길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그 점에서는 앞으로 우리가 큰 돈을 벌기 위해서는 전망, 시황에 대한 부분도 무조건 중요시해야 된다. 코인 하시는 분들 중에 나스닥을 중요시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정말 위험한 행동입니다. 무조건 코인 시장에 투자를 하더라도 애플이 왜 쇼크가 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M7, 나스닥의 우량주들이 왜 거품 붕괴가 되고 있는지, 그 신호탄은 폭락장으로 이어지는지, 폭락장으로 이어지면 암호화폐, 비트코인과 국채금리로 수급이 지금 쏠리고 있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쏠릴 것인지, 그리고 그러한 디커플링 현상은 왜 일어나고 있는 건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조금씩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욱더 좋은 소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